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하루를 산책하는 중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댄싱 스네일 글 그림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더 자유로운 내일을 위해 모두에게 착한 사람 말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만의 속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잔잔한 감동과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책입니다. 예쁜 일러스트 그림과 함께 읽을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책인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 시간이 없다는 말에 대해 생각한다. 다른 것은 할 시간이 있지만 그건 할 시간이 없다는 말. 다른 사람을 볼 시간은 있지만 그 사람을 볼 시간은 없다는 말.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지금 당장은 시간을 내고 싶지 않다는 말. 시간이 없다는 말. 불안하고 냉소적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 생각을 줄이고 몸을 쓰는 시간을 늘릴 것. 둘, 하루를 채우는 많은 일 사이사이에 여유와 낭만이 끼어들 틈을 내어줄 것. 돈이 없을 때 제일 슬픈 것. 어릴 때부터 아끼는 게 몸에 밴 데다가 무력도 별로 없는 편이라 다행히 벌이가 시원치 않을 때도 일상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더 비싼 가방이 없는 것, 더 좋은 집이 없는 것 같은 소유물의 결핍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다만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웠고 주변에 인색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에 그럴 여력이 없을 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돈이 없으면 제일 슬픈 건 마음마저 가난해지는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밥 한 끼 먹는데도 인색해지는 나. 마음을 표현할 선물 금액대를 보며 들었다 놨다 하는 내가 가장 슬프다. 돈을 조금씩 벌게 된 이후로 가장 좋은 점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인색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왜 일을 해야 할까 같은 물음이 철학적 사유로 깊어지려는 찰나 뇌인다. 왜긴 왜야? 좋아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맛있게 먹으려고 일하지. 나를 사랑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로 먹고 살려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 하기 싫은 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 뿐이다. 많이 웃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 어릴 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 어린 시절이 가장 안타깝고 나만 구김살이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오해했던 건 나는 힘든 일을 주변에 낱낱이 말하고 다니는 타입이었기 때문이다. 힘든 일을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마냥 핑크빛인 줄로 알았다. 그래서 늘 그런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철행했다. 사실 개인적 관점으로는 누구나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안쓰럽기 마련이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건 힘든 일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그 정도에 따라 겉보기에 더 힘들어 보이거나 덜 힘들어 보일 뿐이라는 것. 누구의 삶이 더 낫다, 못하다고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삶의 어려움을 만천하에 광고하고 다니지 않는다. 되레 속으로 삼키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고된 일상의 틈새에 웃을 수 있는 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해서가 아니다. 때로 웃기 위해 웃으며 살 때도 있는 것이다. 많이 웃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사실 그것 말고는
인생이 별것 없다는 걸 말이다. 좋아하는 척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 때가 많다.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게 사회적 가면을 쓰고 싫어하는 사람을 적절히 상대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적어도 사적인 관계에서만큼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솔직해지고 싶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척 말과 행동을 꾸며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가짜 관계를 맺을 때 외로워지는 쪽은 오히려 나였으니까. 잠깐의 외로움은 달랠지언정 깊은 유대감이 주는 충만함은 없었으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좋아하지 않기로 했다.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좋아하는 일로만 매일을 채울 수는 없어도 쌓여있는 마감에 지쳐 오늘 할 일을 언제나 끝마칠까 가늠하다가 잠시 화장실에서 숨을 돌리는 짧은 순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내가 만약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며 돈을 벌기 위해 하루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기를 선택할까? 우선 한동안은 여행을 다니며 지역 맛집에서 맛있는 것을 실컷 먹을 것 같다. 그러다 언젠가는 그 생활도 지루해지겠지. 그러면 그간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실컷 배울 것 같다. 도자기 공예나 현대무용 아니면 연극 같은 걸 배워보고 싶다. 막상 생각해보니 이런 것들은 여유 시간을 내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도 완전히 혹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좋아하는 일로만 매일을 채울 수는 없어도 삶의 일부쯤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이다. 비록 1억 천금은 아니지만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 작은 선물들이.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 몸을 잘 사용하기. 이따금 이유 모를 화와 불안에 삼켜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내 머리는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들을 끌어와 나를 괴롭힌다. 우리의 생각은 감정에 따라 쉽게 좌우된다고 한다.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기로 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은 운동만 한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 2회에서 3회는 근력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날은 한두 시간을 걸었다. 주말에는 등산을 갔다. 이런 생활을 1년 정도 지속하자 종이장 같았던 몸이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계단이나 언덕을 올라갈 때 덜 힘들었고 무거운 것을 들 때나 꽉 잠긴 유리병을 열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사소하지만 의외로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이었다. 결정적으로 아침을 운동으로 시작한 날은 짜증이나 화, 무기력과 같은 감정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을 움직여라 라는 말이 뻔하고 지겹게 들리겠지만 많은 사람이 하는 말에는 꼭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은 결국은 몸의 반응이다. 그러니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 몸을 잘 사용하는 내가 되자. 아침에 차 한 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안 보기, 내 몸을 챙기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자.
80%만 하며 살기로 했다.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매사에 내가 가진 에너지의 100%를 발휘하며 진심을 다해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100%를 쏟아부으면 곧이곧대로 100%를 돌려주는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떤 때는 10%의 노력을 했는데 200%의 결과가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300%만큼 애써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인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슬롯머신의 승률처럼 덧없게 느껴졌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현재와 똑같은 열정과 강도로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정신과 의사 정우열 선생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인생 모토는 80점으로 살자라고.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매번 부푼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지만 새해 첫날과 같은 의지력을 365일 유지하기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적당히 쉬엄쉬엄 일하며 버티다가 운 좋게 얻어 걸리는 행운에 감탄할 줄 아는 자세가 100세 시대 긴 삶을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지치지 않고 오래 일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자. 우리가 행복 회로를 돌리는 이유. 불행은 겪어도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항상 현재 진행 중인 불행이 가장 거대하게 느껴지곤 한다. 그럴 때 내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제3자가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로 위로하면 그 말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다 잘 될 거라는 말로 괜찮아질 정도라면 진짜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안다. 가끔은 무한 긍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살다 보면 그 뻔한 한마디의 말이 너무나 간절한 순간이 있다. 당장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버텨나갈 희망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조언보다는 막연하지만 다 잘 될 거라는 말이 듣고 싶더라. 마음속 긍정의 힘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넘어야 할 산은 내일도 모레도 당신을 기다릴 테지만 삶의 고통이 늘 현재형이라는 점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한다.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언젠가 돌아보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지난 일이 될 테니까. 살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여태껏 극복해낸 힘들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곤 한다. 그래서 이건 내 인생 최대의 위기야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의연할 수 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돌아보니 별것 아닌 일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내일 또 걷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에 약간의 시간을 들였다면 그에 마땅한 보상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일정량의 돈과 노력을 더 투자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중압감마저 들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당신을 따라붙는다. 전문 용어로 본전 생각이 난다. 나는 그런 부담감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걸었다. 걷고 또 걸었다. 문득 걷기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산책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걸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걸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걸을까? 하고 고민하거나 불안감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축지법을 쓰거나 더 요란하고
대단하게 걸을 욕심도 없다. 살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걷지만 걷기에서만큼은 시간 투자를 한 만큼의 보상을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걷는 일이 실증난 적은 없다. 의뢰 우리는 삶을 걷기에 비유하곤 한다. 걷는다는 건 생의 많은 일들과 닮았다. 오래 걸었다고 특별히 잘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어떤 일에 오랜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꼭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늘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외국어를 공부하든 요리를 연구하든 글을 쓰든 마치 걸을 때처럼 부담감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더 쉽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대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내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그래도 내일 또 걷는 것이다.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그냥 계속 해나가면 된다.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더라도 나이를 먹을수록 안 되는 일에 빠르게 애정을 걷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한때는 모든 일에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를 거라 믿었다. 이제는 노력한 만큼 기대하던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도 있는 게 인생임을 깨달아 간다. 살다가 원하던 일에 실패하고 나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슬픈 순간이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 도망칠 여지를 남긴다. 최고가 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노력할 여지를 미리 거두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행복한 이인자의 기회마저 포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훗날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과거의 나를 탓하며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는 성공의 경험 못지않게 적절한 좌절의 경험 역시 꼭 필요하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좌절을 경험하며 성장한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이 늘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공평한 보상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해 같은 마음에 갇혀버리면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노력이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조차 적어도 그만큼의 경험치는 남긴다는 사실이다.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들인 노력을 딛고 선 채로 다음 시도를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자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게 좋아진다. 자연스럽다는 건 무언가를 꼬아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어릴 때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을 인위적으로 지어내려 했고 세상을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감성적인 척을 하네, 있어 보이려고 하네, 이렇게 가시돋친 생각을 하며 살면 사람 마음이 참 뾰족해진다. 뾰족한 마음으로는 볼 수 있는 세계도 좁다. 무언가를 꼬아보지만 않아도 대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싫어하기만 하던 게 어느 날은 좋아지기도 하고 무엇이든 조금만 느슨하게 바라보면 좋은 기분을 느낄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시선은 곧 자유다. 작고 보잘것없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자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꼭 잘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한번 더 해보면 되니까요. 이 책 나의 하루를 산책하는 중입니다. 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